오감으로 배우는 유네스코 기록유산 직지에 관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소개는 했지만 저는 캘리포니아 써니베일에 있는 다소망고학교 교장 최미영이고요. 그리고 직지 홍보대사를 맡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약간 옆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스크린을 2개를 띄워놓고 지금 제 진짜 컴퓨터가 아니라 저쪽 선생님들을 보려고 하니까 좀 약간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대로 된 것 같으네요. 그래서 오늘 같이 사실은 그 첫 번 전체 강의를 들으면서 막 마음이 지금 너무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서요. 제가 하이퍼가 약간 됐어요. 근데 어, 정말 이 직지보다는 정말 우리가 이 뭐죠? 그 에스닉 스터디스를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1시간 더 사실은 고은경 선생님한테 강의 듣고 싶은 생각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거 지금 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아까 교은경 선생님도 나눠주셨지만 우리가 항상 저도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가 역사를 꼭 기억하고 그다음에 너희의 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를 꼭 이야기를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배울 우리가 함께 공부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은요. 그 전 세계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선정된 거잖아요. 유네스코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16가지 그런 기록물들. 그는 유네스코 이제 세계 유산이 있고 자연유산이 있고 또 기록유산이 있고 무형문화유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은 16가지 책이에요. 사실은 책이라든지 기록물들이 여기에 등재돼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글씨가 아니라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책. 그것이 이제 기록유산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조선왕조 의궤. 정말 조선왕조 의궤를 볼 때마다 제가 놀라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있었을까. 정말 그 한민족은 굉장한 기록하는데 정말 대가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승정원 일기,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동의보감 이런 것도 있고 또 해인사 대장경판하고 직지는 고려시대의 기록유산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 바로 직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세계기록유산 직지 하는데요. 공부할 내용을 한번 간추려 볼게요. 먼저 고려시대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제 고려시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라도 고려가 어느 시대에 있었던 나라인 것을 좀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지가 바로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 직지.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직지책은 금속활자만 있지 않아요. 목판 인쇄도 있고 필사본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금속활자 직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금속활자 직지를 만들고 지킨 사람들, 지금까지 또 알려온 사람들이 누가 있나 이런 것들도 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직지와 구텐베르그 성서. 직지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구텐베르그 성서가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금속활자라고 알려졌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뒤바뀌게 됐죠. 그래서 무엇이 또 다른가? 2개의 또 특별한 점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사실은 직지가 이제 지금 한국에 있지 않잖아요. 직지 금속활자본 직지가. 그래서 그런 잃어버린 유물들을 우리가 찾는 것. 사실 잃어버린 유물을 찾는 거는 사실은 역사가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기 자신의 자부심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5가지 항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직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고려 시대에 대해서 깊숙이 이렇게 공부하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이제 첫 번째 왕이 누구였고 또 언제 있었던 나라이다 하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를 세운 임금님은 왕건이고 그리고 고려는 고구려에서 나왔다. 왜냐하면 고구려의 넓은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 세워진 건 918년이지만 936년에 후삼국과 발해를 통일해서 전체 나라를
통일하고, 그리고 나라의 지도는 이렇게 생겼다.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피털 시티는 개경. 옛날에는 개경이고, 지금은 이제 개성이라는 곳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잠시 좀 소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의 문화재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전칠기, 화문서, 고려 대장경판 또는 팔만대장경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려 청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직지, 이런 것들이 고려 시대의 문화재다라는 것들을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고려 시대의 그 문화재에 관해서 미국의 책인 그 월드 히스토리 북인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에서 나온 월드 히스토리 북에도 이렇게 여러 페이지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 책은 왜 알게 됐느냐면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에서 전에 2016년 전까지는 세계사라든지 이런 데 한국에 대한 것이 거의 없었어요. 교육과정 안에. 근데 교육과정을 개편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그 히스토리 앤 소셜 사이언스 프레임워크이라는 것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때 한국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게 됐고, 그에 따라서 나온 교과서가 이렇게 한국에 관한 것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책에서는요, 여기 이 책인데요. 고려 청자에 대해서 저기 이렇게 그림 보이시죠? 고려 청자. 중국에서 받아들인 도자기 기술을 독자적인 한국 스타일로 발전시켰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사진이 바로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래서 사진과 함께 이렇게 크게 소개됐고요. 그리고 문화면에서는 이게 한복,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죠. 한복, 온돌, 김치 이런 것들이 소개되었고, 또 한국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때 김치라고 말하면서 사진 찍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바로 뭐냐, 제가 잘못해서 넘어갔네요. 이 부분이 바로 직지에 관한 거예요. 직지는 1377년에 금속활자로 간행되었는데 유럽의 금속활자보다 78년 앞섰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자기네 학교에서도 이제 이게 지금 6, 8학년 정도에서 배우는 세계사잖아요. 그 학교에서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들이 직지에 대해서 중학교 이상 학생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지 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이제 진짜 직지 원본이 아니라 직지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영인본이에요. 아마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 낙석술대 2016, 17년, 18년 그때 하셨던 분들 중에는 아마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이 책들을 많이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직지책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직지에 대해서, 직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이런 거를 보도록 하는데요. 직지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요. 저는 이 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피라이트 페이지를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책을 지금, 중서부 협의회에서도 지금 이제 책 만드시고 계실 텐데, 그러면 책을 만드시면서 이제 거기에 카피라이트 페이지에 언제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뭐 누가 만들었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직지도 그런 내용들을 다 썼어요. 그래서 자, 보면요. 타이틀은 여기 보면은 여기 백운화상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백운화상이라는 분이 만든 그 발췌해서 만든 그런 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권하라고 돼 있죠. 이게 학원이라는 뜻이에요. 상권이 있고 학원이 있는데 이 책은 지금 학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 바로 학원이죠.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아이고. 여기 직지 글씨 바로 밑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한문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진 같은 거 직지를 갖다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요. 직지 표지에 학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방법은 금속활자로 인쇄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인쇄 연월은요, 선광 7년, 정묘 7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광은 중국의 그 북원의 임금님이었죠. 그때가 바로 서기로 말하면 1377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377년 7월에 만들었다는 거고, 여기 보면 청주목 외 흥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청주에 있는 흥덕사에서 이거를 인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자인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금속활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책의 제목은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라는 뜻이고요. 한동안 직지신경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직지신경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직지는 불경이 아니라 불경에서 고승들의 가르침을 요절이라는 건 중요한 거를 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심체 요절하면 중요한 말씀들을 모아서 해석하고 그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책이다. 그래서 직지신경이라고 말하면 틀리고요. 직지 아니면 직지 심체 요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간행연도는 1377년. 그리고 방법은 뭘로 했느냐면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주자인시라 그랬잖아요. 주자인시는 바로 금속활자로 인쇄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장소는 흥덕사, 청주에 있는 흥덕사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이 흥덕사지를 다시 복원해서 만든 청주에 있는 흥덕사지 건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이 책을 만들었을까? 이거에 대한 것도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 석찬, 달잠 이렇게 돼 있는데 석찬과 달잠은 아까 백운화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백운화상이라는 분의 그 스승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석찬은 백운화상에 말하자면 비서격처럼 해가지고서 백운화상이 쓰신 말들을 다 적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이 책을 많이 이렇게 적어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달잠도 그 제자의 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시주, 비구니, 묘덕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주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불교 용어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도네이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펀드레이징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비구니인 묘덕이 맡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지은 사람은 백운화상, 책을 편찬한 사람은 석찬과 달잠, 그리고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 사람은 바로 묘덕이라는 비구니가 같이 했다는 그런 얘기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책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지라는 책 이렇게 보면은, 자, 보면은요, 한 가지씩 보도록 할게요. 자, 책이 빨간 실로 묶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빨간색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구멍을 내서 끈으로 묶은 그런 5홀 바인딩 메소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세컨드 볼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권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first volume이라는 게 상권이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금속활자 책으로는요 상권은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하권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당나무에서 나온 한지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109번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같이 공부하게요. 자, 그러면 직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여기 지금 어디로 보이세요? 한국 같으세요? 한국 같아 보이지 않죠. 여기가 뭐 세계에서 참 아름답고 멋진 도서관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바로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이에요.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직지가 있어요. 아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러면 직지가 왜 지금 프랑스로 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직지를 프랑스에 가져간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은 이름이 꼴랭 드 플랑스라는 그런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한문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갈림덕이라고.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플랑스라고 많이 알고 있죠. 불란서하고 조선이 1886년에 한불 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서로 공사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으로 온 초대 주한 대리공사가 바로 프랑스였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만 온 게 아니라 두 번 오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분은 동양의 이런 여러 가지 문화, 그 다음에 유품 이런 거에 대해서 유물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 비서들이라든지 한인 비서들이 있었겠죠. 그 비서들한테 누가 좋은 유물을 팔러 오면은 꼭 우리가 사자.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했는데 직지가 딱 집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직지책을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유물과 그다음에 직지를 다 이렇게 잘 해가지고서 불란서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1900년대 초 아니면 1900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직지가 소개된 책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조선 서지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모리스 쿠랑이라는 그런 서지학자가 조선 서지에 직지가 금속 활자로 인쇄된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플랑스가 프랑스로 직지를 가져간 때가 이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1901년이니까 그 전에 아마 1901년 아니면 1901년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프랑스의 국립 도서관에 들어가게 됐을까 이건데요. 이제 그 플랑스가요 이거를 이제 내놨어요. 그랬더니 1911년에 베베르라는 사람이 직지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180프랑에 샀다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생각할수록 억울하죠. 180프랑이 얼마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1952년 베베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때 유언으로 다른 것들은 이제 팔기도 하고 또 자기 동양 언어 학교라고 거기에 기증도 하고 그랬는데, 직지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이제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도서관에 들어가면서 생긴 번호가 여기 109번이라는 번호예요. 꾸리엔느 109 하면은, 꾸리엔느가 이제 불란서 말로 코리아라는 뜻이잖아요. 코리아에서 온 109번 책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프랑스 도서관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이 책의 귀중함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서고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면 1952년부터 1972년까지 거의 20년 동안은 이 직지가 알려지지 않았고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한 인물이 있어요. 직지가 세상에 나오게 한 인물, 바로 박병선 박사시죠. 박병선 박사님은 1972년 세계 도서 전시회에 직지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직지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이 중요해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된 책이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 박병선 박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기 웹사이트 인터넷에서 제가 찾은 건데요. 마음꽃 79호 여기 보면 이렇게 만화로 이렇게 잘 설명이 돼 있거든요. 혹시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실 때 이 만화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서울대학교 졸업하시고요. 프랑스로 유학 가시는데 스승님이셨던 이병도 박사님이 당부한 말이 있어요. 프랑스에는 병인 양료 때 빼앗긴 외규장각 의궤가 있어. 그걸 꼭 찾아라. 그걸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박병서 박사님은 이제 공부도 하지만 아주 큰 사명을 가지고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겠죠. 그런데 먼저 찾은 게 뭐냐면 바로 의궤 전에 직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선광 7년? 그러면 서기 1377년인데, 만약에 이 책이 금속활자로 찍은 책이 맞다면, 그러면, 구텐베르그의 그 성서보다도 더 오래된 책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금속활자인지 증명해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집에서 하느라고 막 쫓겨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럴 때마다 용기를 잃지 않고 했는데요. 결국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서 직지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금속 활자본이라는 것을 5년 동안 홀로 연구해서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직지가 이제 나중에 2001년에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1972년부터 2001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쵸? 30년 동안이나 그런 연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거에 따른 어떤 연구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유물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타임라인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300 그 타임라인 보면은요, 1377년 청주목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를 인쇄했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900년대 프랑스로 이걸 가져갔어요. 그리고 1901년 모리스 쿠랑의 주선 서지에 게재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1911년 베베르가 직지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1952년 베베르의 유언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되었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1972년 박병선 박사님이 세계 도서 전시회에 직지를 출품해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금속활자 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런데 전 세계의 학자들이 그걸 인정했겠어요? 그동안 유럽에 아까도 우리가 백인 미주의 사회였는데 특별히 또 유네스코라든지 이런 데서 이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유물이라든지 뒷받침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자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이 발생했어요. 바로 1985년 청주에서 땅을 파다가 택지 조성을 위해서 땅을 파다가 그 흥덕사지 그 유물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흥덕사에서 사용했던 금구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또 거기가 어딘지를 찾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고인쇄 박물관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연구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20년 동안 계속 그거를 알리고 하면서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2004년에는 유네스코 직지상이라는 거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세계의 다른 여러 연구기관이라든지 학자라든지 또 기관, 단체에서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에게 직지상을 주고 있어요.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외교장각 의궤가 뭐 일시적으로 좀 어떤 조건이 있지만 반환되게 된 그런 일들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의궤는 이제 한국에 와 있죠. 근데 직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직지의 타임라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걸 하면서 참 한국 사람들 또 우리 이민자들의 그런 생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직지의 일생이 직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인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일생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참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까 직지가 금속 활자로 만든 책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금속 활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나 이렇게 보면은요. 가장 먼저 책에 적혀 있어요. 아까 주자인시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자인시라는 거는 금속 활자로 인쇄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자인시 자체가 이제 금속 활자로 인쇄됐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글자 무슨 글자신지 대부분 다 아시죠? 날일자잖아요. 날일자는 위에가 약간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책에 찍힌 모양은요 조금씩 달라요. 자, 날일자가 이거 뒤집어진 것 같은 그런 거죠. 만약에 목판 인쇄로 했다면 날일자를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금속 활자로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뒤집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진 글자가 책에 있다는 거, 이게 금속 활자를 임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글자의 모양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여기 사람 인자가 있는데 사람 인자의 모양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금을 그으면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온 그런 부분들이 다 위치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들 입자도 조금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어떤 글씨를 채를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이래서 찍은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책도 글씨가 다 똑같은 크기가 아니라 작은 글씨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글씨들을 이렇게 그 스페이스가 모자르면은 거기에 끼워 넣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목판 인쇄로 되어 있으면요, 레터가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선명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금속활자 글씨는 선명하지가 않았어요. 이 시대까지는 아직까지 금속활자가 크게 아주 발전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무의 결이 이렇게 보이는 게 목판 인쇄라면 금속활자에는 너덜이 같은 것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글씨들이 어떤 것들은 잘 프린트가 잘 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보였다는 게 금속활자의 증명이라고 해요. 이 금속활자의 증명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1455년 이제까지 알려졌던 구테베르그 성서가 금속활자 최고본이라고,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말했던 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은 왜 진짜 학생들이 선생님 그거 필사본 아니에요? 선생님 그거 목판본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걸 아직 알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런 이유로 금속활자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지하고 그 구텐베르그 성서의 비교를 본다면요, 먼저 78년 전인 1377년에 고려에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377년보다 78년 후인 1455년에 독일에서 구텐베르그 성서를 찍었어요. 그리고 직지는 당나무 종이 한지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인쇄를 했다면, 구텐베르그 성서는 양피지 같은 두꺼운 재질을 프레스 방식, 이렇게 꾹 눌러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직지는 한자를 했다면요, 구텐베르그 성서는 알파벳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한자는 얼마나 글자가 많겠어요. 그런데 이제 알파벳은 이렇게 구성하는 배열에 따라서 많은 그런 금속 활자를 만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많은 활자들을, 그러니까 책을 또 쉽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이후에 조선시대에 와서 세종시대의 개미자, 또 갑인자, 한글창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요. 구텐베르그 성서는 책을 많이 발행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줌에 따라서 산업혁명과 종교개혁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고 그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까지 이제 그 직지가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그런 책이라고 했는데, 금속활자 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금속활자, 한국의 금속 활자에 대한 그런 그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 직지가 가장 오래된 인쇄물이야,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맞는가요, 틀린가요, 여러분? 한번 OX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직지는 가장 오래된 인쇄물이야. 맞아요? 네, 틀리죠? 맞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래된 부분은 있으니까요. 네, 왜 아니냐면요, 만약에 가장 오래된 그런 거를 넣으려면 금속활자이고, 그 다음에 현존하는을 넣어야 돼요. 지금 있는. 만약에 지금 있지 않아도 옛날에 더 있었던 금속활자 책이 역사에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실물이 없기 때문에 그 책이 가장 오래됐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 책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책. 뭔지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디서 발견됐느냐면요, 경주 불국사에 탑이 2개 있잖아요. 석가탑하고 다보탑. 근데 석가탑을 이렇게 잘 해체해서 잘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역사를 보니까 약 750년 경에, AD 경에 그 책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공인은 아직까지 못 받고 있지만 우리 역사계에서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록만으로 있는데 1234년경에 출판한 책이 있어요. 상정
고급 예문이라기도 하고 상정 예문이라고도 하는데, 아마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마 고등학교 때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상정 고급 예문이다, 뭐 이런 거 1, 2, 3, 4년 이런 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책이 있었지만 이건 기록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최근에 남명천 화상송 중도가라는 그런 책이 목판이 아니라 금속활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책이 금속활자로 되었다면 이거는 1239년경에 발간된 책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직지보다 더 오래된 금속활자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은 기록에 있어서 대단한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고요. 그리고 아까 직지가 지금 금속활자책은 상권, 학원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학원. 네, 그렇죠. 학원. 학원만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판본과 필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목판본도 있고 필사본도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도 그러면 직지보다 직지 빼놓으면 그러면 구텐베르그 성서가 제일 오래된 금속활자 책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나중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직지보다 더 나중에 만들어진 그런 활자들이 있는데, 1403년에 개미자, 우리가 올해는 이민년이잖아요. 그게 개미년. 그다음에 경자자, 경자년에 만들어진 1420년 경자자, 그다음에 1434년 갑인자, 1436년 병진자, 그 다음에 뭐 한글 할자가 1447년, 그리고 구텐베르그 성서는 145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구텐베르그 성서를 만든 그런 활자보다도 더 오래된 금속 활자들이 그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인자 같은 거는 여기 만화도 있잖아요. 전하, 새로운 금속활자 갑인자로 인쇄한 책이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임금님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갑인자 같은 건 굉장히 잘 정교하게 만들어진 활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금속 활자본 그 활자들이 막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인사동에서. 그래서 세계 최초 금속활자 인쇄본 그 직지 나라인 대한민국이 구텐베르그 성경에 앞서는 확실한 실물 활자를 찾은 거가 되고요. 여러 가지 그때 만들어진 그런 미음 밑에다가 이음 같은 거 쓰는 그런 순경음 같은 그런 발음하는, 그러니까 중국 한자를 제대로 발음할 수 있게끔 표준 발음할 수 있는 그런 활자들도 있었다는 거 보면 이건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활자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라이프 매거진, 워싱턴 포스트지, BBC 방송,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 가장 휴먼 히스토리 중에서 그 인류의 그런 히스토리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 같이 한번 알아봤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금속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속활자의 발명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인류의 그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학생들한테도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인류의 역사의 발전에 그 귀한 역할을 했던 금속활자의 발명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고려고, 고려는 대한민국보다 더 전전에 있었던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 직지 의계는 돌아왔는데 직지는 프랑스에서 가져오면 안 되나요? 왜 거기에 있나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왜 직지는 못 돌아올까요? 아직까지 돌아오기가 힘들까요? 의계는 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의계는 솔직히 뭐 그 의계는 병인 양료 때 사실 약탈 유물이거든요. 뺏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서 돌아온 거지만 사실 직지는 구입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마에 구입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는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뺏어온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돌아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노력은 한번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지 학원이 있지만 직지 상권도 우리가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혹시라도 찾을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혹시 무슨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라든지 라이브러리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6.25 한국 전쟁이나 일제강점기 이후에 가장 유물이 많이 반출된 나라가 일본하고 미국하고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우리하고 관련이 있었던 그런 나라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어디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직지 상권을 찾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도굴되고 밀반출되고 약탈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그런 것들을 밀반출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범죄 행위라는 거를 이제 학생들이 또 알아야겠고요. 그래서 2014년 6월 현재 16만 점의 그 국보급 그 문화재들이 해외에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 뭐 몰라서 그렇지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뭐 여기 보면은 문정왕후 어보, 그다음에 여기 넝콜 문희합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거, 이런 것들 가져오기 위해서요 정말 오랜 시간 그리고 많은 돈, 그러니까 나갈 때는 너무 쉽게 나가는데 돌아오려면 엄청난 노력과 힘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밀반출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의 뿌리를 찾고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 자, 그래서 여기 제가 고인세 박물관, 아까 1985년에 청주의 흥덕사지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1986년에 이 고인세 박물관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인세 박물관은 청주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2001년에 직지가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됐지만 또 동시에 2004년에 직지상을 만들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직지 박물관, 고인세 박물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구글 얼스가 보이세요? 네. 구글 얼스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 프레젠트 이렇게 누르면은요. 지금 시카고에서 제가 이제 일리노이주의 그냥 중서부 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데를 시카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이제 청주에 있는 고인세 박물관 찾아가기 한번 우리 학생들하고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자, 시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다시 고속버스를 타고 청주로 갑니다. 자, 청주시에서 다시 차를 타고 청주 고인세 박물관으로 갑니다. 자, 그 고인세 박물관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고인세 박물관을 좀 더 자세히 둘러보기로 할게요. 한번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동서남북 잘 보이죠? 그리고 지금 사진 조그만 거에 보이는 데가 앞부분이 여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고인세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물건들을, 고인세박물관을 못 가지만 지금 우리가 학생들이 함께 공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인세박물관 전경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주 직지를 발간했던 흥덕사가 여기 보입니다. 그렇죠? 흥덕사가 그 옆에 흥덕사지를 해서 이렇게 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고인세박물관 짓기 전에 그 토지 개발을 할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유물들을 전시했고요. 그다음에 직지라는 큰 현판이 보이고요. 그리고 직지의 모든 책 그 페이지를 다 이렇게 금속활자로 만들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지를 만드는 모습을 인형으로 재미나게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직지 고인세 박물관 앞쪽에 그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학생들과 함께 한번 세계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정말 재미난 것 같아요. 자, 다시 그러면 제가 쉐어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영문 동영상 이렇게 방크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지 심체 요절 박병선 박사의 이야기 마음꽃 78호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쉐어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에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고인쇄 박물관 웹사이트가 있고 직지 글로벌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홍보물을 보내드렸는데 혹시 지금 다 가지고 계시나요? 한번, 왜냐하면 직지 박물관에서도 또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보낸 것들을 한번 누가 정말 사용하신가. 네네, 고맙습니다. 한번 이렇게 화면 앞에 비춰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지금 홍보물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게 어떤 거예요? 뭐 톡톡 블럭도 있었고 스티커북도 있고 가방하고 L자 파일, 배지, 리플레이 이런 거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저기 뭐죠? 채팅방에다가 1번 톡톡블럭, 2번 스티커북, 3번 에코백, 4번 L자 파일. L자 파일은 이거예요. 파일을 넣는 거. 그 다음에 그다음에 배지 5번 이렇게 해서 번호만 한번 넣어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한번 그거를 취합해서 직지박물관에다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선생님들이 좋아하신다 하는 거를 알려드리면, 그러면 또 직지박물관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다 쓰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빨리빨리 가야 돼요. 자, 퀴즈 합니다. 자, 현존하는 책 중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가장 오래된 책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마이크 키시고요.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직지. 네, 맞습니다. 직지.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직지는 지금 어디에 보존되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프랑스 국립도서관. 어떤 데는요, 국립박물관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책이기 때문에 도서관. 그렇게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금속활자로 인쇄된 가장 오래된 책임을 세상에 알린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 둘, 셋. 박병선 박사님. 네, 박병선 박사님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오늘 배웠는데요. 어떻게 교실에서 이제 마이크 뮤트해 주시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에게 어떤 활동을 해서 심화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활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직지 빙고, 퀴즐렛, 워드 클라우드 이런 거 있는데요. 퀴즐렛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직지를 찾으시면요. 퀴즐렛 들어가셔서 그러면 mkim16인가? 거기 제 이름이거든요. 그거거든요.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는데 지금 링크를 보내드리기가 너무 어렵네요. 화면을 다 이제 깔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워드 클라우드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고요. 그냥 인터넷에 워드 클라우드 하고 그냥 단어 쭉 놓으시면 그냥 워드 클라우드 쫙쫙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워드 클라우드 보이게끔 하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롤플레이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학생들이 다 이해 못해요. 스토리텔링 플러스 롤플레이.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은 선생님이 하시는데 롤플레이는 학생이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바로 롤플레이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그 다음에 미니북, 3사이드 북 직지, 어바웃 직지 만드는 거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직지 포임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직지 가지고서 이행시, 뭐 직지 심체유절 6행시, 박병선 박사 5행시 이런 거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직지 인터뷰. 내가 예를 들자면 내 친구가 박병선 박사가 되고 내가 이제 그 기자가 돼서 인터뷰를 해보는 거, 아니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석천이나 달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인터뷰해 보는 거예요. 만드실 때 어땠어요? 막 이런 얘기로 사실은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일으켜 주는 거죠. 그리고 포스터 이렇게 만들었죠. 학생이 만든 포스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비디오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역할극으로 비디오 만드셔도 되고, 또 직지하고 구텐베르그 성서를 비교하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젠보드 프로젝트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온라인 수업에서. 그리고 카웃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지금 선생님들하고 카웃 하려고 해놨는데 지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카웃 문제를 같이 쉐어할 테니까요. 선생님들이 그냥 문제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리피티 퀴즈쇼 같은 것도 만드시면 좋겠고요. 니어파디에서 산에 막 올라가는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그거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카웃이나 아니면 니어파디에 있는 그 클라임 더 마운틴 그 게임을 하시면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게 할 건데요. 자, 보시죠.
자, 이게 지금 제가 만든 워드 클라우드예요. 그냥 중요한 단어들 이렇게 했고요. 빙고 게임도 할 수 있고요. 그거는 빙고 게임은 여러 가지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도 할 수 있고, 워드로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지 롤플레이가 있어요. 롤플레이를 5개 정도 이렇게 씬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금속갈자 직지, 그 다음 세상에 나오다, 최초의 한류펜 꼴랑시, 그 다음에 직지 프랑스로 가다, 직지 세상에 다시 나오다, 직지 세계 최고가 되다. 이건 선생님들이 한번 학생들하고 고학년 학생들하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개를 샘플로 액티비티북에다 넣어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직지 세상에 나오다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막 바로바로 할게요. 지금 해설 이미 선생님, 그리고 달짱 권희성 선생님, 석찬 이민아 선생님, 묘덕 민명수 선생님. 자, 이름 바꾸시고 자, 지금부터 자기 역할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미 선생님이 지금 해설이에요. 정말 연극하시는 것처럼.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안경이 없어서 아, 그러세요? 안 되겠다. 그러면 김영훈 선생님이 내레이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때는 고려 우왕 1377년경 청주의 흥덕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승님께서 떠나시면 우리에게 책을 남겨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 책을 널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 인쇄를 해야지. 도움 주실 분들을 모아야겠다. 여러분, 스승님의 뜻을 받들여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책을 만들어 배포합시다. 네, 저도 돕겠습니다. 나무판에 직접 글씨를 새기는 방법보다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어서 인쇄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자금이 저는 2분을 돕기 위해 자금을 모으겠습니다. 여러분, 시주를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종이는 중국에서도 명성이 높은 우리 고려의 덕나무 종이를 사용합시다. 일본의 도적인 왜구가 자꾸 침범합니다. 속도를 내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좋은 방도가 없을까요? 전에 사용했던 활자를 재사용하는 것은 어떨지요? 어서 출판을 완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이가 많이 필요합니다. 종이의 재료인 당나무 껍질이 더 필요합니다. 네, 당나무를 더 모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잠도 좀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면서 하십시오. 책은 5개 구멍을 내어 붉은색 실로 묶으려고 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승님, 마침내 스승님의 말씀대로 책을 완성했습니다. 모두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삽시다. 1377년 7월 마침내 직지를 완성하였습니다. 수도인 개경도 아닌 작은 도시인 청주에서도 금속 활자 책을 만들 정도로 고려는 인쇄술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아, 네, 선생님들 너무 잘하셨어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연기도 정말 잘하시네요. 사실 이제 고학년 학생들 중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다 이거를 읽고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는 좀 잘하는 학생들 몇 명을 끼고 또 그 옆에 애기들을 또 데리고 들어가요. 얘네들은 어린 스님들. 아,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 애들이 네, 맞아요, 해요 하면서 박수 치는 거. 그런 걸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은 그 애들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물들을 꼭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하면은 하시다 보면은요, 첫 번째 할 때는 너무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다 보면요, 너무 애들이 잘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할극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 역할극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게 바로 3면책이에요. 3면책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행시. 박수가 크게 들려요. 박병선의 노력을 인정하는 소리. 선이 가득한 마음으로 감사를 보여요. 어떤 아이들은 너무너무 이상하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쓰고요. 봐요. 직지를 찾을 때 지금도 박병선 박사의 역사에서 심히 중요한 일입니다. 최변불구하고 프랑스에 요청을 계속한 박병선 박사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삼행시 또는 육행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한번 써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컴페어링 하는 거, 어떤 것들이 서로 다른가. 여기 왼쪽에 있는 작품은 의계하고 직지를 컴페어링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활동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런 걸 인터뷰 같은 걸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도 만들어 보고 프로젝트 잼보드 프로젝트를 이렇게 학생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요. 38분인데 우리 이걸 할 수 있을까? 일단 QA 시간인데요. QA 시간 잠깐만요. 넘어가고 선생님들한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학생들에게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를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역사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정말 우리 민족도 그냥 있는 그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고은경 선생님이 어떤 프레임이 있어요. 아시안들은 무조건 잘할 거고 그다음에 조용하다.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어디서든지 발표할 수 있는 직지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직지에 대해서 발표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 선생님들이 많이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9분인데 우리 그냥 막 가야 되는 건가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잠깐 스탑하고 카웃을 지금 한번 스타트 해볼게요. 자, 카웃이 보이세요? 네. 네네. 지금 카웃을 하면 좋겠는데 하다가 분명히 다 쫓겨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냥 한번 보죠.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나온 거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자, 다음 중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시대 유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쌍덕궁. 네, 창덕궁은 뭐죠? 창덕궁도 우물? 유네스코 유산이에요. 근데 아, 그래요? 기록유산이 아니죠. 음. 세계유산. 그 다음에 직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이다. 자, 똑같이 OX. 오예요, X. X. 저 X죠. 네. 자, 직지만 없으면 구테베르그 42행 성서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 된다. X. 맞아요. X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금속활자본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직지는 서양의 금속활자본보다 200년 앞서 금속활자로 찍은 책이다. 몇 년 앞섰어요, 그럼? 권희성 선생님. 79년. 19년? 선생님 78년. 78년. 네, 78년. 맞습니다. 78년이죠. 그 다음에 지금 막 오라고 하네요. 직지는 현재 프랑스에 한 권만 남아있다. 도시 선생님들 한 권만 남아있지 않죠?